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당선 축하 파티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박덕흠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우리 누구도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직 선거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박덕흠 의원이 당선 파티를 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0석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지금 판세가 그렇지도 않거니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인가 그런 인식으로 지금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느냐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고요. 실제 보니까 케이크에 당선 축하라고 써 있습니다. 본인은 뭐 몰랐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는데 저렇게 케이크 불고 저 사진이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약간의 이 뭐 갈등 이런 문제로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얻었지만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겸손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1년 10개월 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던 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유권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저것은 박덕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예.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매우 부적절했고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끔하게 엄중 경고를 공개 경고를 잘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지역 유권자를 심하게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각 당의 안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도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선을 승리를 하고 나서 광주 지역의 모 캠프가요. 캠프 문을 닫았어요. 그 캠프 앞에다가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쉽니다 하고 비상연락처만 적어놓은 그 사진이 예. SNS에 대거 유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뭐 여기는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 지역 유권자들께서 불쾌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박덕흠 의원도 저거 정말 잘못한 거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중 경고한 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박덕흠 의원도 해명과 함께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선이 오늘 28일 앞으로 나가왔거든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인데 지금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앵커가 직접 저희 대형 미디어원 앞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그리고 오늘도 준비된 격전지 여론조사 판세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앵커와 끝까지 함께 주시죠. 자, 정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양당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양당 지지율은 과연 몇 대 몇? 국민의힘 39대 민주당 33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실시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9, 민주당이 33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다른 정당까지 좀 자세히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3, 조국혁신당이 7%, 개혁신당이 3%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와 같습니다. 확실히 제3지대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여야가 굉장히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3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양당 지지율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도 연동형 비례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른바 출시한 위성 정당들의 득표수가 나중에 이 지역구 득표수와 합쳐져서 총 의석수로 계산이 되겠지요. 국민의 미래를 뽑겠다라는 지지율이 3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은 21%로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 조사에서 15%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쳤을 때 만약에 연대한다는 가정하에서 31과 36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새로운 미래 1 정도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구는 이 정당을 찍겠다라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 비례대표도 이 정당을 찍을 겁니까? 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도넛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도넛 모양이라 도넛 그래프는 이 분포 비중을 보기에 참 적절합니다. 국민의힘 경우에는 나는 국민의힘을 찍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정당도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7%가 지역구도 국민의힘, 비례도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과연 어떨까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겠지만 나 비례는 민주연합 안 찍을래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33%가 나는 저 더불어민주연합 안 찍을 거야. 차라리 조국을 찍겠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나 지역구는 민주당 투표할게요 라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절반 정도만 민주비례연합 찍겠다라고 응답한 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단 대전제, 김용주 의원님. 네. 조국혁신당이 지금은 나는 민주당과 함께합니다라고 하지만 조국 대표 입장에서 자세히 좀 보다가 어차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를 비례정당으로 조국 정당이 지금 뺏어오는 형국이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나중에 총선 판세와 결과를 보고서 민주당으로 조국혁신당이 합당한다? 혹은 민주당으로 들어간다? 이런 지금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원팀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새로운 미래조차도 뭐 어떻게 마지막에 조금 몸집을 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과의 합당보다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리고 또 전주 쪽에 민생당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당이지만 그런 소규모들이 현재 이재명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씩 자신감을 보이면서 조국혁신당이 뭐 당선 목표도 올리고 심지어는 지역구도 내볼까 한다. 이런 정도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본인들은 망치선이라고 했는데 그 선명성이 상당히 통한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합당이 아닌 상태에서 반윤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틀을 유지하면서도 큰 포션에서는 야당은 크지만 민주당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설명을 듣자 보면 나중에 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총선의 승패를 따질 때 비례정당 의석수를 계산할 때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민주당의 민주비례연합으로 당선되는 비례의원 수를 계산해서 합쳐야지 네. 조국혁신당으로 당선된 의원의 의석수까지 민주당으로 합치는 건 무리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결산을 할 때는 다른 정당이다. 당대당으로 할 텐데 그렇군요. 여기서 지금 보면 거의 국민의힘이면 병립형인과 다름없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가져가는 게 많이 가져봤자 1석밖에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46석 중에 절반 보수라면 23개 의석 중에 22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개 정도.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은 한 6개,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례 의석도 이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13개 의석이 국민의힘이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재 여론조사에 가정한 계산치다라는 그렇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격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와 류상용 후보가 맞붙습니다. 동작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0%, 민주당의 류삼영 후보,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하는 장면 보셨는데요. 류삼영 후보는 37%로 나경원 후보가 동작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동작을은 재밌는 게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이수진 의원이에요. 비례 이수진 의원 말고. 그런데 현역 이수진 의원이 이른바 컷오프 됐고 탈당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고 류삼영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가 앞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수진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류삼영 그 총경을 후보를 거기에다가 그 공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작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런 유삼영 총경이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하다못해 동작 경찰서장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냥 낙하산으로 그렇게 딱 꽂혀졌는데 그런데 상대는 누굽니까? 나경원 그 후보가 지난번에 이수진 의원한테 나경원 대표가 패배한 것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에 진짜 절치부심 굉장히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추미애 그 대표도 넣어보고 누구도 넣어보고 여러 명 넣어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어떤 시그널로 비춰지냐면요. 아 이번에는 그 민주당에서 동작을은 그냥 포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한 달 조금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유삼영 후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동작 구민들의 마음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저 수치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물론 꼭 지역에 연구가 있어야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고요. 나경원 후보와 류삼영 후보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에 3개 후보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동작을 지역이 권력자의 전리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뜬금없는 공천에 민주당 당원들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숙청 공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작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나경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크지만 상대 후보의 비호감 때문에 저를 지지하고 제 승리를 기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작을 위한 정치인이었으면 동작이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원래 중구를 지역구로 하시다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여기 동작을에 왔었고 동작을 낙선하시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입니다. 자, 이번엔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47%, 이광재 후보가 39%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남 분당 을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김은혜 후보가 42.1%, 그리고 김병욱 후보가 43.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재건축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왜 하나도 안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진짜 후보로 김은혜가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신 핵심 참모입니다.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참모들은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